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협상에 대해서 조금 전 입장을 내놨다고요.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불발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펜타닐, 파나마 운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의 15%, 원유 농기계와 자동차의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핵심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미중 무역 전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해 괜찮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관세 부과 시점을 즉시가 아닌 10일로 미뤄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직진을 택했습니다. That was just an opening salvo. If we can't make a deal with China, then the tariffs will be very, very substantial. 중국의 반격은 치밀했습니다. 10%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시간 4일 0시 1분이 되자마자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오늘이 춘제 연휴 마지막 날인 것을 감안하면 연휴 기간 내내 반격 카드를 철저히 준비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복 조치 역시 예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에 15% 관세를, 원유와 농기계 등에 10% 관세를 각각 추가 부과하더니 미국 IT 기업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 원료인 희귀 광물들에 대한 통제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2018년 1차 관세 전쟁 때 미국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치다 수세에 몰렸던 중국이 이번에는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듯 초반부터 할 수 있는 보복 수단을 총동원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에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중국도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0일로 잡은 만큼 남은 기간까지 미국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막판 타결을 추진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미국산 판매를 막고 캐나다산을 대신 사자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멕시코 일부에서도 반미 감정이 고조돼 미국의 기업인 월마트와 코카콜라 등을 거부하는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항전 의지를 내비쳤지만 결국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게 국경을 통제하고 마약 단속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합의에 나섰고 미국은 관세 부과 시행을 3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And then we're going to talk about other things over the next, and we're going to have, over the next 30 days, we're going to have Scott, Howard, and Marco Rubio, Secretary of State, lead the delegation. 캐나다와 멕시코로서는 대미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수단으로 활용해 자신을 미치광이처럼 보이도록 하는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은 통했고 앞으로도 특히 동맹국을 향해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공통된 그런 원인은 미국의 제조업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을 해외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 지점까지는 거기까지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통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다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물가 인상과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극도로 무모한 행동은 어려워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전략의 실제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신은 또 위협이 계속되면 미국과 약한 고리 관계인 국가들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결정을 내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미국은 4일로 예고됐던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일단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해 관세 시행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가 마약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에 병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막판 협상이 성사된 겁니다. Put in 10,000 soldiers permanently, like forever, 10,000 soldiers at their side of the border and stop fentanyl and illegal aliens from coming into our country. They have a big incentive to do. 트럼프 대통령은 10% 추가 관세가 예정된 중국과도 대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24시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는 더 올라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중국과는 펜타닐과 파나마 운하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China will be speaking to China probably over the next 24 hours. We don't want fentanyl coming into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캐나다에 부과할 예정이던 25%의 관세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줄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두 차례 통화해서 극적 합의에 이른 겁니다. 캐나다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입장했지만 인해 장벽에 다시 가로막힙니다. 인파에 떠밀려 넘어질 위험이 커 사방에서 경고음도 들려옵니다. 不要逆行，不要逆行，注意脚下，快速通行，注意安全。 사람 머리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춘제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장에도 사람들이 몰려들며 지금까지 8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정도의 영화 티켓이 팔렸습니다. 那这个票房的话，预计是可能会超过2021年的最高的票房纪录的。 미국의 10% 관세 부과 영향을 완화시킬 수단으로 춘제 소비 특수를 기대했던 중국은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관세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 진작에 힘쓰는 방어 전략과 미국의 조치 하나하나에 바로 맞대응하는 공격 전략을 합한 투트랙으로 당분간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将向世贸组织提起诉讼，并将采取相应反制措施，坚定维护自身权益。 특히 향후 미국과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전략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낼 것이란 분석입니다.